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게 나스닥에서 가져온 뉴스였어요. 여기 익스클루시브라고 독점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펜타곤이 부스트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올리겠대요. 뭐냐면 이 레어얼스 있죠. 히토리 금속. 그 다음에 이 리튬에 대한 이런 스톡파일스, 그러니까 비축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펜타곤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 재고량을 비축량을 늘릴 것이다. 그다음에 레어얼스 미네랄, 그러니까 그 휘토리 금속,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리튬에 대한 비축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는 거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장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비축 어그리먼트, 이런 이런 결정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제 이런 휘토리 금속은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에 가장 많이 좀 쓰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이런 입장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튬도 지금 그런 이제 뭐 ESG 이런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전기차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자원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그리먼트는요, 지금 국무부와 그다음에 에너지부,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 세 개의 부처가 2월 초에 이제 좀 계약을 했다라고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전력망 이런 그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형 배터리까지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리튬이 앞으로 지금 점점점 미국에는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요, 이 히토류에 관련된 광산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속을 이제 파내서 이렇게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는 없다고 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MP 머터리얼이라는 회사죠. 뒤에서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광산이 하나밖에 없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언퍼퓰러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튬도 지금 많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현재 액티브 실제로 최고라는 광산은 그 알버말의 광산 단 하나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구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are there any rare earth minerals in the US?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구글에서 지금 MP, 그러니까 Mountain Pass Mine in California에 있는 게 단 하나의 이제 rare earth mine입니다. rare earth 광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또 how many rare earth mines are in the United States 했을 때 딱 하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one operational rare earth mine, 그러니까 영업 중인 광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련 차트는 좀 뒤에서 보고요. 여기서 또 리튬 아메리카 관련된 거 하나만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JP 모건에서 지금 앞으로 리튬 아메리카스에 관련된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냈죠. 2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지금 보면 이 JP 모건에서 이 불리시한 의견을 좀 냈습니다. 하면서 지금 리튬 마이너에 대한 이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세스코패스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이 광선을 개발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요런 게 이제 바로 엔드 오브 Q1, 그러니까 1분기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세컬패스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42달러로 이제 목표 주가를 다시 JP 모건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 업데이트가 좀 된 게 있나 봐요. 이런 그 법률 소송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 1월 2월이면 지금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지금 4월로 지금 딜레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법정 자료를 봤더니 지금 1월 26일과 지금 듀 데이트가 4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4월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코트 홉스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2년도에 이 광산 시설을 재건하기 전에 이 법정 소송을 이제 완료를 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전형적으로 티피컬리 하면 전형적으로 지금 컨스트럭션 시즌이 바로 이제 에이프릴이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4월 정도 됐을 때 아마 이 법정 문제가 해결이 다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4월까지는 아마 뭐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4월부터는 좀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회사의 좀 주가 차트를 좀 볼 텐데, 처음 보신 건 리튬 아메리카스예요. 지금 제가 한번 나름 그어본 지금 저항선은 24.16입니다. 24.16을 지금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변동성이 많이 심하잖아요. 아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보는 1차적인 매수 구간은 24.16달러다라는 걸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알버말은요. 지금 알버말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19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깨지면 다음 지지는 한 143.47 정도까지가 이제 박스권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히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는 이 MP 컴퍼니는 보면요. 지금 얘네도 지금 거의 박스권을 좀 그려봤는데, 38.81부터 30.89까지가 약간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박스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려오면 아마 분할 매수를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고요. 로쿠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어요. 로쿠가 무려 이제 텔레비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2월 16일 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관련 이제 내부인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그들만의 텔레비전 세트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사이더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포커스 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금 로쿠에서 만들어내는 이 텔레비들이 특징이랑 크기랑 이런 프라이스 포인트, 가격대가 좀 다른 그런 제품들이 보이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쿠는 실제로 지금 텔레비전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거의 1년 전부터 텔레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로쿠 잘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로쿠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로쿠가 12%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약했죠. 아마 이건 이제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래요. 칩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텔레비도 못 만들고, 얘네들 이거 로쿠 프로덕트 있죠? 그거 꽂는 거, 그것도 지금 못 만들 것 같아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로쿠가 지금 레비뉴를 지금 미스를 했죠. 그리고 그 플레이어, 로쿠 플레이어를 그 플레이어 생산을 9%가 지금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퍼니가 1분기에 대한 그 가이드도 굉장히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주가가 좀 내려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액티브 어카운트 그로우스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리밍 아워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의 에버리지 유저의 그 유저가 쓰는 그런 돈을 쓰는 것도 43%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두 플러스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일 그 기계 좀 못 팔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 또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우리 좀 이거 물건을 잘 많이 못 만들 수도 있어라고, 이런 단점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내려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로쿠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차트인데, 제가 보는 이제 지지선은 102.5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또 깨진다고 하면 75불까지 아마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쁘진 않았는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칩 쇼티지라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전쟁한다 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2월 17일 날 기사가 나왔죠.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report result expectation을 비트했다라고 이제 이건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마진이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런 텐션, 긴장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텐션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는 날에 엔비디아 주가가 8%가량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갭과 넌갭 마진이 지금 이제 2022년 1분기에 65.2와 67%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낮았다. 그러면서 마진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번에 이 사람이 아마 목표 주가를 375달러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합을 좀 보면 게이밍 섹터에서는 좀 약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여러분 보면 데이터 센터 있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임프루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1분기에.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1차적으로 보는 지금 지지선은 206.91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당시 그때 한번 또 대응을 하면서 또 지지랑 저항을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는 일단 저항은 206.91달러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52주 신저가 지금 근처까지 왔다. Q4 어닝이 지금 미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시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주당 0.04달러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0.02달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팔란티어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새로운 고객이 34군데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4개의 거래는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마 10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더 창출될 것 같고, 그 중에 19개는 1000만 달러의 수익이 좀 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팔란티어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2020년도에 커머셜 카운트가 49개였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는 147개로 늘어났다. 한 200%가 2021년도에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건 이제 쿼트 자료입니다. 보면 여기 검은색이 있죠. 이게 2018년도예요. 지금 2019, 2020, 2021인데 이 검은색만 좀 보게 되면 32밀리언이죠.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이렇게 계속 한 4, 5년 정도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새롭게 2019년도에 요 10밀리언 보이시나요? 10밀리언 짙은 회색, 요게 지금 이제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10이 됐고, 15가 됐고, 17이 되면서 계속 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 생긴 게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여기 보면 또 옅은 회색이 있죠. 옅은 회색이 지금 19밀리언, 다음이 69밀리언, 그다음에 102밀리언,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20년으로 넘어오면 지금 새로 생긴 게 지금 6밀리언이 새로 생겼어요. 6밀리언이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18밀리언이 됐죠. 그리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이런 수익이 53밀리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으로 가면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4,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얘네들이 한번 회사가 들어오면 한 4, 5년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추세는 레비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런 코호트 자료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얘네들 뭐라고 했죠? 저번에 제가 3개의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팔란티어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 4, 5년 동안은 팔란티어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보면 어드저스트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2020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27만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42만이 지금 됐죠. 굉장히 많이 지금 향상이 된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떠냐면, 주가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인데 거의 여기까지 지금 와 많이 빠졌다. 여기까지 11달러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지지선은 11.2달러인데 11.11달러예요.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박스, 이건 박스라고도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건 좀 정말 견고한 저항선, 견고한 지지선은 아니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차트를 제가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페이팔입니다. 지금 페이팔이 지금 정말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매수 구간은 딱 두 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박스권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으로는 요 정도의 박스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 상단 박스권에 지금 바닥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아마 얘는 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페이팔도 제가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페이팔 시킴 알파에 올라오는 지금 굉장히 그 뉴스들도 굉장히 좀
bulish합니다. strong buy 이런 이제 요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 뉴스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페이팔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페이팔 관련된 뉴스도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준비한 자료는 요 정도까지고요. 제가 궁금하시거나 좀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